김민수 레모리서치 대표님, 박현상 주머니 투자자문 이사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장이 정말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계속 때리고 있는데 일단 뭐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으로 한번 시작해 보죠, 이사님. 오늘은 반등이 나와야지. 어제도 아침엔 나올랑 말랑. 정말 죄송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사실 더 빠지건 어제건 오늘이건 똑같습니다. 사실 제 기준에서는. 어떤 거를 행동을 못하는 거는 어제 파나 오늘 파나 사실 마이너스는 드러났겠죠. 어제 그제. 근데 그제도 같은 상황, 어제도 같은 상황. 사실 이게 아까 기관 매매 동향 보지만 실적 발표 그거 누가 봅니까 지금? 봐야 되는데 안 보죠? 지금은 봤죠? 네. 봤는데 잘 나와도 15%, 안 나오면 20%. 20%. 플러스 말고 20 마이너스잖아요. 잘 나오면은 그게 워킹을 해야 돼. 이렇게. 그런데 잘 나온 거 세론 해가지고 전자 사잖아요. 근데 전자는 오후에 또 레버리지가 팔고. 사실 종목이 제대로 하는 장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는 무조건 지수 반등 나와야죠. 일단 큰 양봉 하나 나와야죠. 그가 중요해요 지금 예. 정말. 예. 일단 그거부터 나와줘야지. 그게 지수 반등이 나올 때는 전자닉스가 나오든 혹은 시총 3일짜리가 나오든 뭔가 나오면서 전자닉스 도와줘야겠죠 당연히. 해서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크게 바꿔주는 이벤트가 아니고 하여튼 그게 일륜적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일단 네. 일단 그거 먼저 봐야 됩니다. 예. 큰 반등까지는 원하지 않아도 작은 반등이라도 기대했던 게 사실 오늘이었는데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대표님. 오늘 장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뒤에서 누가 소리를 내었는가? 예, 피디님이 살짝 왔다 갔다 지나가셨어요. 하시네요. 예민하십니다 네. 지금. 예, 이러고 있으면 요즘에 예민합니다. 출연하신 거예요, 그 PD님도? 야, 축하드립니다. 예민하십니다. 네. 시장이 미쳐 있습니다. 미친 시장에는 미친 몽둥이로 대응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저도 미친 짓을 했습니다 오늘. 그냥 가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때 아니면 언제 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미친 짓 좀 했습니다 오늘. 대표님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그래도 상승 종목이 오늘 2배가 넘더라고요. 희망이 있나요? 이러면 진짜 오랜만에 질도 봐요 이거. 바뀔 것 같고, 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이사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런 장에선 어설픈 반등 나오면 안 됩니다. 그냥 시원한 거 푹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베팅했습니다. 그냥 하고 내일부터 제가 안 보인다면 현금은 이제 다 쓰신 건가요 그러면? 플러스 알파까지. 네. 드래곤 용. 드래곤을 쓰셨다는 얘기군요. 무서워요. 갓 드래곤이군요. 저기 영어로 하면 갓 드래곤을 쓰셨군요. 방송을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에라이 모르겠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내일 혹시 이진우 소장님한테 울면서 방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따라하지 마시고요. 내일 꼭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희망적인 건 그래도 지금 미국 신용 그래도 선물이 좀 플러스입니다. 그나마 살짝. 그 말고 우리 회장님도 도와주셔서 너무 그래도 금액이 크진 않아도 저도 그거는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진짜로. 회장님도 와이프론 쓰셨어요. 돈 좀 달라고. 예. 아까 그 본 것처럼 종목 수가 2배 된 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기사님? 그래도 오른 종목이 2배가 넘더라고요 지금. 사실 오늘은 제 기준에서는 아침에 오전에 한 200포인트 이상 올랐었죠. 5% 가까이 올랐습니다. 올랐고 그게 만약에 오후까지만 조금만 그러니까 11시부터 꺾었거든요. 네. 그게 12시 반에서 1시까지만 이어졌으면 저는 한 600포인트 이상 올랐다고 봅니다. 오늘 분위기로는. 그런데 또 그 뭔가 딱 그때 꺾일 때 저희가 요즘 뭘 먼저 보냐면 당일 거래량 상위를 먼저 봅니다. 네. 근데 오늘도 역시 SK하이닉스 선물 단일 레버리지 단일 인버스가 3위 4위잖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오히려 최근에. 예. 어쩜 그렇게 여기서만 단타를 치는지. 근데 이게 꼭 우리 개인 투자자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외국인이 더 많이 좀 전에 기사를 보니까 외국인들도 많이 한다고. 그 초단기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드라고 하죠. 네. 네. 그거 하겠고 DMA 서버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얘기 좀 기사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이런 것들의 초단기 매매들 자체가 지수를 좀 빨리 오르는 거를 좀 방지라기보다는 막는
이거 먼저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오르면은 확 오를 것 같고 빠지면 에이 오늘도 이게 지금 시장에 신뢰가 없잖아요. 신뢰는 제 기준 지난주 금요일에 무너졌습니다. 갈래다가 월요일 날도 생길만 하다가 좀 했는데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뭐 지쳤다 이것도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지친 수준이 아니죠. 패닉 공포니까요.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약 700에서 1000포인트짜리 한번 양봉이 크게 한번 나와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야지 추세를 돌렸다 하고 그 다음부터 투자자분들이 조금이라도 힘을 가져서 뭘 할 수 있는 시기. 다른 것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실적 뭐 이런 거 하는데 그거 지금 개별 종목 뭐 내가 이거 여기 찾아가지고 여기서 이거 안 돼요 지금. 예, 안 됩니다. 그거 하지 마시고 차라리 보시고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체크해보는 시장의 지표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도 있을 텐데 이게 사실은 두 분이 한번 큰 양봉이 나와줘야 된다고 하긴 하셨는데 이게 반대 매매가 뭔가 다 해소되지 않는 한 그게 가능한 건가? 뭐 상단이 막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 안 하고 싶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근데 저희가 어제 제가 승질을 많이 내서 어제 방송에서 오늘은 좀 우아우아 하려고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자꾸 저를 자극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가지고 지금 녹아나는 저희 계좌를 보면서 그냥 찢어집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근데 신용이 최근에 늘었다는 데이터가 있던데 맞아요? 이렇게 됐는데도 늘었다는 데이터가 있던데. 그게 어디로 갔냐면 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줄여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더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 신용 더 썼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계속 누르는 건 맞습니다. 근데 누른 것도 이제 한계는 올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런 변화가 이제 슬슬 어제 그런 얘기도 드렸거든요. 이제 외국인들의 주식 선물에 대해서 그게 더 중요한 지표다라는 쪽인데 어제 오늘 일단 매수로 바뀌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누르던 걸 살짝 이제 바뀌기 시작하다 보니까 뭔가 변화가 나오지 않나라는 쪽들이고 또 지금 디레버리징 구간 쪽에서 핵심은 일단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때 딱 하고 빠지기 시작했던 게 그날 첫 번째가 기관이 타겟이었습니다. 기관이 한 25%를 있죠. 20%, 25% 조금 타이트한 때는 20%, 25%는 그거 종목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손절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손절 나간 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늘 보니까 그 뭐죠? 아폴로 어디였나요? 그 예전에 오픈AI에 있던 그 이사가 나와서 만든 그 헤지펀드 거기서 청산에 가까운 거의 청산이라고 봐야겠죠? 뭐 자본금 구하러 저 혹시 돈 좀 있으세요? 이거 뭐 뉴스가 있긴 있었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아까 기사 뭐 몇 개 보다 보니까 최소 2개가 그렇게 대형 펀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하게 되면 거기서 마진콜 나온 게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테크 쪽에서 주로 근데 테크 쪽 베팅할 때 어딜 많이 했냐면 아시아 쪽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요즘 무라타 뭐 이것도 그렇고요. 키옥시아도 그렇고 뭐 쭉 빠지는 게 다 그런 수급의 청산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자금 구하는 거죠. 외국인들 펀드 입장 쪽에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드르륵 나갔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영향받는 저희 이제 또 레버리지 쪽들 신용이 또 이제 어제 오늘 오늘 아침에 호가 보셨나요? 이게 한가가 속출했죠. 이거 보고 내일 아침에도 그럴 것 같은데요. 어저께 거 이제 또 나와야 되니까. 근데 그게 맞죠. 맞긴 하는데. 요즘 보면 넥스트레이드에서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통보를 어제 그 서영원 차장 얘기 들어보니까 통보를 2시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하죠. 맞아요. 네. 그러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매도하는 분들은 넥스트레이드에서나 아니면 종가에나 이렇게 하는데 보통 넥스트레이드에서도 만약에 혹시 돈 좀 있어? 막 구하다가 안 되게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넥스트레이드에서 정리하는 이런 과정에서 또 취약한 때가 넥스트레이드가 취약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오늘 회장님의 구원투수 역할이 없었으면 매우 건평가입니다. 네, 그러면 또 바뀌었을 텐데 아무튼 그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일단 지금 말씀드린 게 레버리지가 과했던 게 디레버리징이 되는 일의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한 60, 70%는 지나갔다고 하게 되면 거의 정점으로도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혼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참 이렇게 돼서 그래도 떨어지는 속도도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대표님 이거 제가 그래서 차트 이거 두 분들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키옥시아가 60%가 빠지고 네. 무라타도 살벌하게 빠졌거든요. 네. 그리고 니케이는 아시겠지만 시총 비중 큰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니케이는 그래도 72,000에서 62,000이니까
한 15% 이것도 많지만 네. 그래도 좀 인간미가 있고 나스닥은 그래봤자 9%밖에 안 빠졌거든요. 우리는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크긴 하지만 장이 거의 40%가 빠졌거든요. 이건 그럼 뭔가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에 뭔가 확실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럼 결국은 또 반대로 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바로 되는 거잖아요. 이걸 왜 여쭤보냐면 우리 이사님 갖고 오신 것 중에 이렇게 하면 분명히 언제든 반등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으셔가지고 요게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혹시 우리나라만의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뭐 있으실까요? 이유는 아시잖아요. 레버리지. 근데 그거 왜 혹시 너무 그 얘기를 많이 해서 혹시 뭐 딴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요. 근데 다른 거를 못 찾겠습니다. 그리고 아, 최근에 그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내가 모르는 뭔가 한계가 있지 않나. 네. 예. 그거 주식 오래 하시는 분들은 그거 질문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요. 내가 모르는. 근데 한의원도 모르시고 저도 모르고 다 시장 참여자 모르면 전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올라갈 때도 모르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레버리지 때문에 올랐잖아요. 개인 매수세고. 그럼 지금은 굳이 얘기하자면 개인 매도세 플러스 레버리지 청산 이런 거가 굳이 꼽자면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시간이 겨울 약인가요 이거는? 시간이 해결하겠죠. 네. 해결하는데 내일부터 하루 땡겨졌잖아요. 음. 중과금 상향 3천으로. 그러면 조금이라도 들사하겠다. 덜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저희가 예전에 6,400 뭐 그 지지선 할 때는 뭐 대표님이든 어떤 전문가분들이 급반등 나온다고 얘기 안 하셨을 거예요. 네. 그 왜 그런 모양에선 급반등이 안 나오거든요 원래 뭉쳐있던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빨리 빨리 그 하락 채널을 뚫어라 그때 그러고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 급락이 나왔잖아요. 네. 지금부터 그 V자 받는 구간이 맞습니다. 나오면은요. 나온다면 네, 안 나오면 계속 큰일 나요 이거. 대표님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여쭤 끝에 한마디를 듣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잊으시고 이제 그냥 좀 그래도 내일 못 나옵니다. 예, 분명히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고 레버리지 얘기는 하도 많이 하니까 혹시나 다른 뭔가가 생겨서 이걸 반등시킬 요인이 있으면 좀 찾아보고 싶어서요. 일단은 이게 지금 그러니까 똑같이 하락을 했다고 했었을 때, 그 고점 대비해서 하락을 했다고 했을 때 그 속도를 보게 되면 과거에 뭐 이제 시스템 리스크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코로나나 이런 역대급 나온 것보다 기간이 완전히 압축돼서 그대로 수직으로 빠진 거 아닙니까? 한 달 반 만에 이렇게 빠진다는 거는 한 달이에요. 사실 한 달 반도 아니고 거의 한 달이더라고요. 그냥 빼겠습니다. 반 빼겠습니다. 한 달 동안에 이렇게 빠진 거는 역대 유례가 없는데 그렇죠. 이게 어떤 식으로 작용했냐면 수급은 당연히 다 아시는 거고 네. 제가 보기에는 정보 같아요. 제가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빠르게. 왜냐면 여러 가지 옛날 같은 경우는 가장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는 쪽들이 어디였냐면 증권방송이었습니다. 그나마. 네. 그래서 하루 종일 그 틀어놓으면서 은행에서도 그거 틀어놨었어요. 저 은행 다닐 때도 항상 보면은 틀고 있던 게 그 증권방송들 아니면 그때 그 연합뉴스였네요. 와, 제가 벌써 그러면 네. 저 원로예요. 예, 배인권 연로 연로하게 됐습니다 제가. 근데 그렇게 되는 과정 쪽에서 그게 정보가 빠르게 유입되고 또 즉각 반영되다 보니까 일단 뭐 좀 더 민첩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가속화되는 분들 더 빠르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패턴과 이제 앞으로 벌어질 패턴은 그걸 통해서 아니면 그렇게 됐으니까 과거에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겠다. 이건 이제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지금 또 반대로 얘기 나오는 거는 이렇게 급하게 밀리다 보니까 아유 그럼 뭐 지금 올라갈 때도 되게 힘없이 올라가겠고 재앙 때도 많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그냥 정리될 거 다 정리했어 그러면 그렇다고 뭐가 그렇게 부정적인 거 없다 그러면 올라갈 때도 급반등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다 열고 봐야 되겠지. 지금 그거와 관련된 쪽에서 지금 단순하게 모든 게 그냥 뭐 수급이 열받긴 해요 솔직히. 승질 더럽게 많이 나고 저도. 예, 그래서 이렇게까지 만든 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버틸 자리가 아니라 더 밑으로 언더슈팅 나왔던 건 분명히 그들의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정리가 될 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깨끗하게 됐다. 특히 제가 보기에는 저 중소형주들 저러고 있으면 안 될 종목들 받아요 지금요. 그런 거부터 그것도 아마 이틀 동안 막 50% 나온 종목도 나올 겁니다. 안장만 되게 되면. 근데 네. 그게 지금 빌미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게 더 중요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뭐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당연히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반도체도 중요하겠지만 나머지 쪽들의 종목들도 대기하고 있는 종목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네. 그래서 그거 연달아서 저 요거 코스닥 성장주 비중 확대 타이밍이란 요 갖고 오신 거
연결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지수 얘기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먼저 요거 하고 제가 지수 하단 한번 여쭤보려고요. 요거 먼저 하시죠. 지금 역시 얘기하셨으니까. 우리 한 의원님 사회자, 이야, 아니다, 그래도 이거는 준비를 딱 하고 갖고 있었는데. 네, 이제 요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 왜냐하면 희망적이어가지고 아까 그 저희 그걸 토픽을 보는데 네. 이걸 하고 싶었어요. 오늘 리포트나 이런 것들 쭉 아침에 보고 있는데 딱 하나 눈에 띄는 게 우리 그러니까요. 전 직장이시죠, 이사님? 친정입니다. 예. 예. 친정에서 발표를 해서 그럼 그러게요. 직접 이해하세요 그러면. 아 예. 네. 그래서 봤어요 저도. 예. 코스닥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논리가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다라는 오케이. 쪽으로 보고 있고 일단 극단적 격차라는 거는 이제 물론 이제 코스닥이 이뻐서가 아니라 네. 코스닥도 솔직히 신뢰만 좀 갖춰주세요. 그거 좀 하게 되면 할 거 올해 전 많은데. 세계 꼴찌더라고요 코스닥이. 네, 꼴찌고 거기다가 올랐다가 빠져서 여전히 코스피는 지금 그래도 세계 이렇게 2등쯤 하더라고요 지금. 3위입니다, 3위. 3위인가요? 네, 조금 밀렸습니다. 큰 회사 큰 나라 중에 대만 다음이던데 어디가 또 하나 있나요 중간에? 하나 더 있던데 아까 보니까 3위로 찍혀 있더라고요. 그 조금 어쨌든 2, 3위 엄청 당한 거죠. 진짜. 짐바브웨일 겁니다. 짐바브웨. 뭐 어쨌든 모르겠지만. 네. 근데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하락세가 계속 컸기 때문에 이제 수급에서 이탈됐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싹 정리가 된 거죠. 그런 쪽에서 대형주 쏠림이 컸는데 뭐 이건 다 아진 얘기. 그래서 빈집이라고 하는데 빈집도 이제 보통 중간중간마다 뭐 빈집이다 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아직 아니다라고 얘기 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레버리지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용까지 다 정리되면서 나오는 그 구간까지 나왔다라고 하면 이런 때가 빈집 같아요. 지금부터가. 그래서 그때는 아직 빈집 얘기하게 되면 여전히 들어가면 뭐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들어오고 그렇다라고 하는 게 그 상태에서 좀 15%인가 더 빠졌어요. 지수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면은 일단 거의 관심을 가져도 될 자리가 아닐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다가 이익 관련된 얘기는 그래도 올해 코스닥 전반적인 지수의 이익들은 그래도 우상향이긴 합니다. 우상향이긴. 근데 그 이익에 대해서 질과 관련된 쪽들을 여러 가지 얘기하게 되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근데 아마 오늘도 보게 되면 조금 제가 느끼기에 변화 중에 하나가 삼성 SDI입니다. 이 회사가 실적을 아마 요즘 실적 신경 안 쓰실 거예요. 뭐 이것저것 나오는데 생각보다 조선주 실적 좋은 거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네. 됐고 삼성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의외로 좋았어요. 근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버티고 돌아가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특히 전력 설비도 그래요. HD 현대일렉트릭이 뭘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것도 지연이 좀 있어요.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밀린 걸 그냥 또 빼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가격적인 매력들이 높은데 아무튼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만약에 AI 투자에 대해서 만약에 의구심이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서 일단 정체가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중소형주 쪽으로 매기가 들어오는 현상들 이거에 대해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중소형주가 아니라 비반도체가 다 해당될 수가 있다고 생각들어요. 그게 오늘도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도 잠깐 반짝했다가 두루루 빠지긴 했지만 지금 오늘도 정확하게 보게 되면 코스닥이 약한 이유가 반도체 소부장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소부장들은 악랄하게도 죄송합니다. 악랄하게도 그 끝까지 이 자리에서 공매도를 친다고요? 그러니까요. 그거 반성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YTD로 보게 되면 그리고 또 작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아직도 올라 있네 밀어버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근데 그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더 시장이 좀 취약했는데 나머지 종목들이나 섹터들은 버팁니다. 근데 삼성 SDI를 왜 말씀드렸냐면 제가 삼성 SDI에서 전혀 기대감도 없었는데 흑자가 전환이 돼서 2천억 대가 나왔다. 그러니까 AMPC 빼고도 900억인가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체 이제 체력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하반기에 ESS를 통해서 뭐가 변화가 되겠다는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원래 2차 전지는 항상 밸류를 끌어오던 종목들이었으니까 코스닥도 똑같아요. 다 끌어오던 종목들인데 이게 만약에 지금 약간 실적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밸류는 잊어버려 이러고 있던 것들이 이제 실적이 돼가는 문의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밸류 당장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는데 그럼 EPS 상승만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많이 빠진 주가에 뭔가 변화가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쪽들에 그런 종목들이 나오고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이것도 슬슬 그리고 또 많이 밀려있다 보니까 저 밑에서 급하게 또 돌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저도 물론 반도체는 너무 선호하긴 하지만 지금 죄송합니다. 또 반도체 얘기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그렇긴 하지만 지금은 또 시각도 조금 넓혀봐야 되겠다.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얘기하더라고요. 레버리지 규제의 핵심이 이번에 다들 증거금만 해석을 하는데 이게 T+2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결제가 이틀 뒤에 돼요. 그러면 매수는 바로 자금이 빠지는데
결제돼서 다시 하려고 하면 이틀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증거금이 만약에 거기서 썼다고 하더라도 증거금이 갖고 있는데 썼다고 하더라도 돌아오게는 결제되기까지 시간이 걸리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회전율을 낮추는 효과가 나온다. 그럼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레버리지 못하겠네 들어와서 이런 현상이 나와서 바로 많이 빠진 거 없나? 하는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여기 변화가 나올 것 같고 또 잘 모르시겠지만 요즘 CJ, CGV 주가 급등하는 거 아세요? 모르실 겁니다. 이거 이제 관심이 없어 저희들이 왜 이렇게 급등하냐고 딱 봤더니 국민성장펀드에서 저는 RCPS 있죠? 전환우선주 쪽으로 자금이 들어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바닥에서 지금 한 40%인가 50% 올랐을 거예요 지금요. 그런 식으로 급반등이 쭉 나온다라는 쪽들로 보게 되면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지금 관심도 전혀 없고 완전히 지금 처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작은 이슈 아까 그 최태원 회장님 이슈도 그렇잖아요. 막 처져 있는데 작은 이슈 아까 말씀하셨듯이 50억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툭 들어온다 그러니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들도 그럴 상황들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황 되게 되면 또 정부가 욕을 더럽게 많이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정책적인 변화를 또 바꿀 때가 됐죠. 거기다가 밸류업 하다가 지금 완전히 손 놓고 있는데 그거부터 해서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도 조금 플러스 알파가 된다. 그러면은 하반기에는 만약에 시장이 만약에 좀 버벅대거나 좀 묵직하게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빈자리 채울 것들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다는 쪽은 일단 염두는 하고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시는 것도 좋은데 혹시나 이번 실적을 통해서 오늘도 보니까 실적 괜찮은 종목들 막 나와요. 네.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이거 워낙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지난 1분기가 거의 비슷하게 실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니란 얘기죠. 이런 쪽에 성과가 나오는 것도 그러면 많이 빠졌구나라는 쪽에 슥슥 돌아가게 되면 이런 실적들의 변화가 거기서 자극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또 올라오는 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솔제지도 그래요. 제가 종목 얘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한솔제지도 누가 요즘 제지회사 봅니까? 체력이 바뀌었어요. 실적이 막 1000%가 올랐어요. 영업이익이.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았으면 보지도 않았는데 올라와요. 이런 것들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는 쪽에서 지금은 실적 시즌이니까 좀 챙기시고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물론 다 여기 물려 있을 겁니다. 다 물려 있는데 거기를 만약에 추가 연금했을 때 그걸로 거기다 또 어떻게 더 사나 이런 것도 물론 좋겠지만 일단 물린 건 물린 거고 새롭게 또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투자 아이디어도 같이 갖다가 보시는 게 더 일단 좀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을 좀 더 같이 노릴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거기도 챙겨 보겠습니다. 네. 네. 이사님은 어떠세요? 지금 코스닥 보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고요. 어떻게 보면 그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가장 큰 피해는 코스닥입니다. 그러면 그 코스닥에 피해받은 원인이 그걸 규제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코스닥이 가장 큰 수혜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다른 논리는 저는 그냥 바로 보고 할 말 했구나라고 그냥 하고 잘 읽지도 않았어요 사실. 우리 친정 거 잘 안 읽잖아요. 우리. 농담이고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코스피만 지금 조명을 받는데 사실 코스닥 투자자분들은 5월부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5월부터예요. 정확히 5월 27일, 26일부터. 그때 어땠습니까? 사실 레버리지 2배짜리 하이닉스 10% 오는 날 레버리지 잘 사면은 코스닥 물린 거 20% 한 방에 만회되니까 그거 던졌잖아요. 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럼 그때부터 코스피는 한 달 빠졌고요. 코스닥은 2달 풀로 빠졌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지금 반등이 나온다. 언제 나와도 안 이상합니다. 언제든지 나오더라도. 자꾸 이럴 때 또 밸류 얘기하시는데 그 밸류 있는 거 이번에도 오릅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냥 개판됐어요. 시장. 솔직히. 그러면은 어떻게 올라가더라도 그냥 저기 논리 붙여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CGV 이런 거 얘기하는데 못 삽니다. 솔직히. 왜요? 전자 보다가 닉스 보다가 이거 1,700억짜리 2,000억짜리 보면은 솔직히 딱 호가요로 보면 어려워요 사실. 그러면은 많이 사기 어렵죠. 많이 못 사죠. 근데 내가 손실은 이만큼 나 있는데 물론 우리 대표님 너무 좋은 아이디어 항상 근데 이게 이런 아이디어는 대표님 같은 분들만 할 수 있죠. 조금 빠르신 분들 사실.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어제 화 많이 내셨더라고요. 오늘 화내지 마시고. 저도 들었어요. 소문이 났어요. 착하게 살 거예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제가 좀 내보도록. 네. 이게 아무리 그러더라도 한 나라의 주식시장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끔 이제
그 실적 지진이 원래 날카롭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적이 잘 나오건 못 나오건 서프라이즈 수준이 아니면 무조건 매도 치는 이런 그 실적 시즌의 잔인함. 특히 2분기, 3분기 때가 가장 많이 그래요. 항상 그런데 이때 투자자들이 솔직히 원래 다칩니다. 원래 다칩니다. 원래 여름까지 세게 줬다가 다치는데 지금은 현대인력이 이 정도까지 수준, 어제 18% 뺄 수준인가? 신저가를 내면서 종가까지 음봉으로 꽉 해서 그렇게 쌍거리로 때려야 될 수준인가? 그 실적 수준이. 하이브가 미리 올랐어요. 안 빠지고 이번 장에 안 빠지고. 그러니까 이틀 합쳐서 하한가잖아요. 네. 15%씩 두 번 빠졌어. 걔가 1,500억짜리 1,700억 냈는데 컨센보다 10% 더 낸 것 같은데 왜 그걸 이틀 연속 그렇게 때려요? 그리고 전자사도 물려버려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제대로 된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그 제대로 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사실. 제대로 된 생각이 될 때까지. 근데 여기서 뭐가 제대로 돼야 되나 하면은 제가 아무리 뭐 제대로 되라 하더라도 시장이 제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차린 다음에 해도 늦진 않다 개인적으로. 제가 그래서 시장 얘기가 중요해서 제가 지금 차트를 보다 보니까 차트를 안 볼 수가 없는데 이럴 때는 일본 기준으로는 뭐 그 어떤 저항선도 없고요. 주봉으로 보거나 뭐 볼린저나 일봉이나 다양한 제가 선호하는 걸 보다 보니까 대충 5천 정도가 그래도 그 다음에 저지선처럼 보이거든요. 어떤 걸로 보더라도.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대표님? 4,800이요. 대략 그래도 한 앞자가 바뀌면 너무 많이 빠지니까 그냥 네. 제가 앞자리 안 바꾸고 여쭤봤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네. 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 거기까지는 안 간다. 이 상태로는요. 음. 갑자기 욱했어요. 지수가 저는 우리 이사님 말씀 너무 동의하는 게 지금은 정말 지수가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이어가지고 그 여쭤봤어요. 근데 열려 있긴 열려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속도로 내려온 과정으로 보게 되면 아니 월봉도 그래요. 월봉도 그냥 다이렉트로 쭉 가서 그냥 거기서 끝난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일 마지막 날이니까 좀 돌려주는 예의상 꼬리 나 여기 꼬리 달렸어 이런 거 보여주면서 이렇게 올려주는 이런 것도 가게 되면 근데 또 내일 말일이다 보니까 물론 결제일 기준으로 윈도우 드레싱이 며칠 전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까지 연장돼서 하게 되면 좀 더 그리고 또 요즘 보니까 연기금이 화났어요. 네, 나 저기서 못 팔게 하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못 팔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쪼그라들었어요. 뭐 300조가 줄어들었다면서요. 많이 줄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면 줄었는데 지금은 이제 무슨 뭐 리밸런싱이 아니라 연기금은 이제 채워야 됩니다. 또 보험료 계속 들어오니까 저도 더럽게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돈 들어온 거 채워 넣어야 되게 되면은 주식 사야죠. 그러니까 어제 오늘 많이 삽니다. 그리고 또 잘 보셔서 수급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모펀드가 원래 이 친구들은 공매도도 잘하고 그리고 또 거기다 좀 약간 빠르게 움직이는데 이틀 동안 삼성자이닉스 산 거 보게 되면 깜짝 놀랐을 겁니다. 매수 규모가 그렇게 되면은 그들이 왜 결정을 해서 여기서 그걸 모든 수급의 압박들도 있는데 거기서 이걸 샀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런 효과가 슬슬 뭐 조만간 sooner or later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은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것마저도 끌고 내려가서 막 무너뜨린다? 그게 수급의 힘일까? 이런 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지금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어제에 비해서 오늘 외국인들이 주식 선물을 더 많이 그러니까 저희 표현으로 감한 거고 저희 더 많이 매수로 좀 들어왔습니다. 풀리기 시작하는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사님은 혹시 지수 지금 그냥 20주선 정도가 5천 정도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뭐 5천을 최근에 주장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5,500이니까는 10% 빼면 딱 5천이잖아요. 그것도 너무 크다 근데. 근데 어제 장중에 봤잖아요, 저희. 그렇죠. 근데 저는요 어제 1시간 만에 400포인트 감는 것도 봤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진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방이 나올 확률보다는 상방이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네. 지금은요. 저희가 개별 종목도 이렇게 안 빠져요. 개별 종목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잡주들 있잖아요. 잡주들도 이렇게 안 빠져요. 한 번씩은 중간에 퉁퉁 리바운딩 주면서 빠지죠.
그 이거는 뭔가 뭐 아까 얘기하신 뭐 주식 선물도 있고 여러 가지 혹은 개인들의 매도 물량도 있고 하는데 모든 악재가 다 반영되면서 그냥 끌어내리는 거거든요. 금융위기 때는 시스템 리스크잖아요. 전 세계의. 코로나 때도 시스템 리스크였잖아요. 근데 왜 더 빠져요? 코스닥은. 이거는 처음에 6월달에 5월달 말 6월달에 시작될 때는 전 국민이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제 딴 걸 빨리 만회하려고 했었던 처음에 그런 매매가 버리게 된 거고. 그때 메시지도 많이 있었잖아요. 왜 아직도 안 팔고 저희 삼전직수 안 사냐고. 그런 분들도 많았었잖아요. 그죠? 그거부터 시작을 하고. 그런데 그 중간에는 오히려 그렇게 들어갔더니 역으로 당한 거죠. 정리하고 삼전직수 들어갔는데 삼전직수가 빠져버리니까는 그냥 맛이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달 동안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그러니 삼전직수를 안 샀다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그러고 있고 댓글 보십시오 한번. 살려달라고 그러고 있고 살려서 여기서 괜찮다 했더니 코스닥 얘기하면 밸류 안 돼서 안 된다. 그러면 서로 그들의 논리를 감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또 죄송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치 않습니다. 그래도 위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오늘은 이제 업종 이야기보다는 시장 이야기에 저희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 봤는데 이제 업종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삼전 실적 발표와 함께 나온 컨퍼런스 콜이 이제 있었죠. 근데 보면 삼전이 오전에 주가 흐름이 좀 좋은 듯 하다가 오히려 컨퍼런스 콜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이건 뭐 세론이라고 봐야 할지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갖다 붙이는 얘기입니다. 하이닉스도 그랬기 때문에 삼성도 그렇게 실적 끝나면 오케이 고 이런 것처럼. 근데 솔직히 내용들은 삼성전자가 훨씬 좋았어요.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숫자 얘기하고 그런 것들 더 좋았고 하이닉스는 뭐 걸리는 게 좀 있었어요. 그 무슨 그 ADR 신규 상장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주주같이 민감하게 영향 끼치는 거 못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불만이 많았지만 그래도 몸으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회장님께서 몸빵 쭉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를 하고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쪽에서 나왔던 숫자를 한번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해외에서도 가장 그러니까 실적 발표 끝나고 나서 요거 잠깐 보실까요? 그 가격대를 다 내려버립니다. 보게 되면 지금 요거 아주 그냥 기회 만났습니다. 올린 저 한투 애널리스트 분을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때 저 올린다는 건 정말 엄청난 소신이고 정말 강단이거든요. 그거 자세히 봤습니다.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과거의 내용들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가치를 더 받을 수밖에 실적도 좋아졌다. 예. 그거 하면서 이제 저 계좌 바꾸려고요 한투로. 멋져요, 정말 멋지긴 해. 예. 근데 그게 나오는 거고 나머지 보게 되면 그냥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냥 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제가 뭐 키움이 제일 중요한데 키움도 원래 그냥 약간 이제 시장에서 좀 부정적이나 아니면 그냥 그렇게 오버하지 않은 증권사가 이제 두 개가 있었는데 키움하고 BNK. 근데 DB마저도 올렸어요. DB마저 올려줬는데 근데 170에서 200이 올린 게 맞나 싶긴 한데 이렇게 될 때 업사이드가 커졌네요. 근데 주가 많이 빠져가지고. 그러네요. 가장 현실적인 주가네요. 네. 근데 제가 그 얘기는 한번 드렸을 겁니다. 저기 주가 이렇게 높이 잡다가 증권사들이 계시는 거 죄송합니다. 예. 증권사들이 다 같이 목표가를 쭉 내릴 때, 그래서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라고 할 때 그때부터가 반등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가 지금 시즌이에요. 그래서 이걸 또 보는 것도 제가 생각하는 거에 아이고 이제 됐구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게 되면서 해외 쪽들 다 같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이제 됐구나 싶어서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들처럼 지금 삼성전자 실적 발표 쪽에서 이거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지금 보통 일반적인 사이클들은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건 맞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는 사이클이다 맞는데 그 중에서 지난 사이클의 몇 번 기간 동안은 다 2년짜리였습니다. 2년짜리다 보니까 2년짜리에 주가 그동안에 불황 때 제대로 투자를 못했다가 지금 호황이 딱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가격들이 쭉 올라가는데 그러면 호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투자해야지 하는데 그 폐비 지어진 기간이 2년에서 3년 사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지어지는 기간 쪽에서 그래서 펩 지어진다 그러면 아이고 이제 고점이 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가격도 고점에서 이제 빠지는 과정들 요걸 많이 생각하면서 지금 그러면 올라온 지가 이제 2년도 안 됐어요 지금 정확하게는. 가격의 움직임은 2년 가까이가 되다 보니까 아이고 이제 빠지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삼성전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빅그로스가 벌써 10% 초반인데 3분기에는 한 자릿수 중반까지는 증가가 계속되는데 가격을 보게 되면 저 중반적인 상승 그대로 이어지고 40%대입니다. 그리고 또 낸드도 2분기에 60% 후반까지 상승했고 한 자릿수 초반이나 한 자릿수 초반이나 그러니까 꺾이는 속도가 예전에 막 보는 것만큼 그렇게 크게 3분기 4분기 가게 되면 완만하게 나올 거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식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쪽이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또 파운드리 쪽 얘기를 되게 자세히 했어요. 의외로.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매출이 10%대 이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고객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고객이 이나노 대형 고객 수주 확대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오는 것들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올해 기존에 한 10% 후반대에 있던 하이퍼포먼스 컴퓨팅 쪽들이 30%까지 늘었대요. 이거 장사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파운드리 쪽에서 어떤 변화가 나올까? 이게 다 그들도 보고 있다가 TSMC에 밀려 있다가 삼성전자가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라? 그래서 수주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나머지 뭐 HBM 매출이 키오쿠르 세가 전체 매출의 60%를 하반기에 차지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반대로 하이닉스는 HBM 쪽에 거의 60%가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확정적이다 보니까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D램 쪽을 더 신경을 많이 쓴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잘 보시게 되면 HBM 단가보다는 HBM은 미리 정해진 단가잖아요. D램은 꾸준히 그래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거시 쪽들을 더 많이 생산하게 되면 실적의 변화는 하이닉스가 더 좋아질 겁니다. 탄력들은 그러니까 물론 규모는 훨씬 크죠 삼성전자가. 그게 HBM을 얼만큼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드린 얘기 시장에서는 전혀 안 바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래서 올라요 말아 이거만 보실 테니까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나노 수주가 2배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많이 올라온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LTA가 전체 캐파의 60-70% 수준까지 들어오는데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거 5년 기본 5년이라고 했습니다. 매년 1년씩 연장. 그러면 지금부터 5년 들어가는데 1년씩 연장되게 되면 혹시나 업황이 좀 그렇다 그러면 취소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선수금 물고 혹시나 취소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쪽에서 5대 하이퍼스케일러는 계약 완료됐고 그럼 지금부터 5년까지는 그대로 간다는 얘기죠. 적어도 LTA 쪽으로 방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앞으로 5년 동안은 어떤 변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예상하는 것처럼 반도체 불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버티고 있어요. 불황은 오기가 힘든 구조인데 버티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가게 되면 이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과거랑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저희가 멀티플 상승까지 제가 이런 얘기는 참 드리고도 주가 쭉 빠지니까 너무 죄송스럽긴 하고 어디 얼굴도 못 내리고 저 사기꾼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짓말쟁이라고 얘기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토리가 바뀌었냐고요 지금요. 바뀐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전 뭐 지금은 좀 그래서 뭐 기간 조정이건 어떤 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급반등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사이클의 정점은 내년 상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여기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많이 물리셨다 내가 신용이나 뭐 빌린 돈이 아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왕이면 한 1년 정도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게다가 또 요거죠 3개년 주주 환원 정책의 마지막 해입니다 올해가. 그래서 새롭게 다른 주주 환원 정책을 보여줄 걸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아직 논의 중이다 보니까 아직 뭐 2분기 남았는데요. 뭐.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가이드라인스 이번에 보니까 특별 배당 포함해서 나머지는 또 보여주겠다가 되게 아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쪽에서도 그 IR 하시는 분도. 근데 그것까지도 보게 되면 아직 뭐 기대감이 꺾인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내용들은 되게 알고 있는 내용 플러스 업된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만약에 평상적인 저희가 이제 삼성 일본이나 아니면 니케이나 아니면 대만 쪽에서 주가의 위치였다고 하게 되면 오늘 돌렸을 거예요. 이렇게 눌림목 있다가 바로 돌렸을 겁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오늘 음봉으로 잡아 뺀다고요? 이거는 미친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이사님은 삼성전자가 사이클이라는 건 뭐 이제 확인이 됐는데 사이클이 옛날처럼 흑자에서 적자 뭐 이렇게 가는 사이클이냐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니까 아니면 그래도 사이클이 옛날보다 저점을 높여가는 거냐에 따라서 주가 평가가 달라지잖아요. 이사님은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보세요? 저는 그래도 저점을 높여간다. 아직까지 뭐 내년
실적을 크게 꺾은 데는 없잖아요 아직은. 내후년을 이제 아까 같이 낮게 보신 분들이 내후년이 엄청 낮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은 그거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하니까 그때 이제 2017년 18년 넘어오면서 그때도 꺾일 때 있잖아요. 꺾일 때 정고 좀 한번 줬거든요. 그때 차트 눌러보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주더라. 그 저번 주에 그걸 찾아봤는데 오늘 레포트 나오더라고요. 그런 내용으로 한 번씩 정고 좀 줬다. 그러면 저희는 그런 것들을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그게 어차피 1, 2년 후에 일을 그리고 내년 정도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지금 뭔가 정말 시크릿컬이다. 적자 갈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주가는 보였잖아요. 그렇게 이미 적자 간 거예요. 주가 빠져서. 갈지도 모르고 안 갈지도 모르는 사실인데 주가는 적자를 갔다? 그럼 그 이미 올라야죠. 좀 오르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맞겠죠. 아까 콩콜레형 아까 저희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서 제가 본 거의 하나 핵심은 파운드리 회복세 가파르다. 그리고 흑자 전환 시점을 누가 물어본 것 같은데 가까운 시일 내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좀 리레이팅이 좀 되겠죠. 가까운 시일 내에 뭐 그게 뭐 3분기가 됐든 저희가 그거 기다린 적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건 되면은 뭔가 파운드리 밸류가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면은 그 두 가지 부분을 조금 저희는 확인 혹은 기다려봐도 될 시점이고요. 사실 이 정도의 주가 수준 하락은요,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어닝 서프라이즈는 물론이고 이제 좋은 이야기밖에 없는데 보면은 장중에 10% 넘게 빠져서 14.58% 빠지면서 마감했고 넥스트레이드에서도 결국엔 13.12% 빠지면서 이제 끝이 난 상황이거든요.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요즘의 트렌드는 실적 발표하면은 그래 던져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또 취약해 있다 보니까 네. 아까 하이브 얘기도 잠깐 하셨길 때를 말씀드리게 되면 뭐 갖고 그러냐면 이익률이 2.1%가 덜 나왔어요. 뭐에서 덜 나왔나 보다 보니까 굿즈에서 덜 팔렸대요. 그거 가지고 30% 뺄 일입니까? 아주 그냥 요즘은 일단 뭐 나왔는데 뭐 보다가 대충 빠지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기도 빠질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혼자 떠 있어요, 주가가. 너 아직 200일선 저 밑에까지 안 가봤네? 어디 한번 가봐. 이러면서 밀어버린 것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리고 오늘 나왔던 거 4,400억 나왔죠, 영업이익이. 네. 요게 지난 분기보다 배가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4천억대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앞으로 1조 5천억대 이상 나오는데 여기서 잘 보시는 게 빅테크 기업 10개와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썼어요. 그럼 이게 시작일까요? 끝일까요? LTE는 똑같이 아는 것처럼 똑같지 않습니까? 이제 기반으로 해서 들어간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2개밖에 없어요, 회사가. 무라타랑 삼성전기. 그런데 그렇게 밀려올 정도다 보니까 증설한다고 하는데도 4,400억이 이게 끝이라고 지금 시장에 보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얘기죠. 이게 지금 가이던스 준 게 물론 몇몇 증권사긴 하지만 좋게 보는 증권사긴 하지만 2028년도 가게 되면 5조가 넘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시총이 지금 60조예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성장에 대한 밸류 전혀 없고 그럼 주가는 여기까지 빠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 근거까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적어도 한 140만 원대 가야 최소 그쪽으로 가야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보는 과정들이지 지금은 이거는 너무 좀 오버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모르죠. 그래서 200일선 안 됐으니까 또 200일선 내려가 할 수도 있겠는데 오히려 기회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매우 동의하고요. 어이없는 수급 때문에 지금 트렌드예요.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표하면 컨센트 뭐 안 봅니다. 그냥 안 보고 그냥 아니 순간 회타 팍 빼버리는 그거 2분도 안 걸려요. 시작할 때 저 붕붕 보고 있었거든요. 딱 공시 뜨자마자. 그러니까 일부러 그냥 뭐 로직이 있나 봐요. 뜨면 안 보고 그냥 때리기 이런 뭐 프로그램을 걸어놨나. 근데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이런 플레이는 외인 기관 원래 그랬습니다. 솔직히 죄송한 얘기인데 원래 그렇게 했는데 매수세가 아예 없으니까 그들이 민낯이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그렇게 우리 최근에도 이제 외국인들 수급
저 급등하기 전날 외국인들 그 뭐죠? 선물 확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원래 그러고 있었는데 우리가 안 보고 있다가 딱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이게 우리 개인들 수급이 그만큼 말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필터를 해야 되고 와 이렇게 해야 되고 컨센 대비 6.4% 잘 나왔어 MSC 좋아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그 논리를 보니까 아마 이제 내일 만약에 제가 애널리스트 한 적은 없지만 최근에 보고서를 좀 빠진 것들 보니까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해외 피어 그룹의 주가 하향으로 목표 멀티플을 뭐 20배에서 뭐 16배로 뭐 이런 식의 그 해외 빠지면 같이 봤잖아요. 그 전에 빼든지 그러면. 지금 이제 곧 끝나가는 상황이라서 이제 시청자 의견을 대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계속해서 삼성전기 이야기 나오면서 의견이 나오는 게 이미 밸류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는 말씀도 많이들 하시거든요. 어떤 말씀 해주실 수 그러니까 있으세요? 이게 이거죠. 시장에 따라서 성장에 대한 밸류를 높게 줄 때가 그게 언제냐면 5월달, 6월달이었죠. 그때는 사실 어땠을까? 굉장히 신선했어요. 무라타 같이 가고 있었고. 근데 지금은 같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5시간은 걸릴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성장을 언제 볼까? 장이 좋아져야지 보죠, 성장을. 그 장이 돌리는 게 먼저입니다. 지금 굉장히 저도 많은 질문을 받는 게 전기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올해 좋았던 종목들이 사실 한 2주 전까지는 그래도 잘 버텼잖아요. 한 번 깨지고 버텼는데 그 다음에 깨지니까 여기서 멘붕이 오시더라고요. 결국은 어느 정도 위치에서 지금 정도 좀 더 빠지면 만난 다음에 거기서 다시 먼저 가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좀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